공시법은 이것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정 모르시겠거든 교과서 한번 보시고. 근데 교과서 안 봐도 됩니다. 자, 이제 등기법은 자, 우리가 순서가 항상 하는 게 뒤에부터 합니다. 중요한부터. 저 뒤에 78쪽 78페이지 권리에 관한 등기 여기서부터 합니다. 자, 권리 78페이지에 자, 권리에 관한 등기. 자, 우리가 일단 오늘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니까 물건의 종류를 좀 정리합니다. 자, 물건은 물건에 관한 권리야. 물건에 관한 권리. 그러니까 물건을 딱 가지고 있는 권리죠. 지배하는 권리. 자, 지배권. 자, 지배권. 자, 지배권. 그럼 지배권이 이제 우리가 8개죠. 8개. 8개. 자, 그래서 먼저 자, 점유권. 점유권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점유권이잖아. 여러분 지금 내 책 가지고 있잖아. 이거 점유권. 내 점유권. 내 책이든 남의 책이든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점유하는 거죠. 즉 소지하고 있다는 거야. 가지고 있다. 이게 점유권이고. 이거는 등기를 못해요. 등기 못하고 반대말 본권은 본래의 권리, 이게 정당한 지배권이라는 거죠. 정당한 지배권. 여기 이제 7개야. 그다음 정당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소유권이죠. 자기 소유물. 자, 소유권 3가지. 자기 소유물 3개 뭐 하는 거죠? 사용, 이걸 알아야 돼. 수익, 처분, 요 3가지를 다 가지는 게 소유권이야. 요 한 개 한 개씩 권능이라 그래.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을 다 가지는 걸 소유권이라 그래. 소유권. 그럼 내가 이제 책 샀다. 그럼 내가 소유권이니까 마음대로 사용하죠? 이게 뭐 필기해가지고 내가 시험에 합격하고. 또 남한테 빌려줘가지고 임대를 받아서 이익 얻고 팔아가지고 돈 받아서 이익 얻죠. 3가지다가 가지는 게 소유권이야. 이 중에서 이제 일부만 가지는 걸 제한 물건이라 그래요. 제한 물건. 그럼 이제 이 소유권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전부 제한 물건이에요. 이 소유권을 제한해서 일부만 시켜서 빌린다는 거야. 일부만 빌려서 소유권 중에 빌려서 제한적 지배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용 수익만 빌려오는 게 용익 물건이죠. 용익. 사용 수익만 할 수 있는 물건이야. 그러니까 처분권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처분권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고, 자, 제한 물건은 제한적인 지배권만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가 있죠? 3가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거는 남의 땅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 이거는 남의 땅을 서비스 받는 권리. 이거는 남의 땅이나 건물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죠. 이건 이거는 땅도 되고 건물도 됩니다. 이거는 반대로 사용 수익은 가백에 놔두고 처분권만 빌려오는 거죠. 이걸 담보 물건이라 그래요. 담보 물건은 유치권, 저당권, 질권입니다. 유치권, 저당권, 질권. 당연히 건저당도 여기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질권. 자, 여기서 유치권은 등기를 못해요. 자, 그럼 등기 못하는 게 점유권하고 유치권이야. 자, 그럼 이 둘 다 그럼 공시방법이 뭐냐? 점유가 공시방법이에요. 딱 손에 쥐고 있어요. 점유권하고 유치권은. 공시가 점유로 공시하니까 뭘 못한다? 등기를 못해. 그러면 등기할 수 있는 게 이제 8가지잖아. 그죠? 자, 소유권, 가장 중요한 소유권을 어디다 등기하죠? 갑구에 등기합니다. 갑구. 그 다음에 이 제한물건 을구에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갑이 좋다. 그러더니 갑구. 그래서 갑이야. 을구. 여기서 이제 지상권, 여기는 이제 설정이라 그래.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을구에 등기해. 그 다음 유치권을 등기 못하니까 저당권 설정. 자, 질권 조심해야죠. 질권은 자, 객체가 동산하고 권리예요. 동산은 등기를 못하는 거죠. 동산 등기 못하고 권리질권 요건 등기할 수 있어요. 권리질권요. 저당권 등기에다가 부기 등기합니다. 저당권 등기에 부기 등기합니다. 요 정도는 이제 권리질권.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5개 여기서 시험 계속 나와. 그럼 등기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권리질권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권리질권하고 비슷한 게 특별법에 채권담보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담보권도 권리질권하고 똑같아. 이것도 저당권 등기에 무기 등기한다. 이렇게 하고 이제 채권이지만 등기할 수 있는 임차권 등기야. 임차권은 물건이 아니라 뭐야? 채권인데 을구에 등기. 이거는 대항 요건이죠. 자, 물건은 이거는 성립하기 위해 성립 요건을 등기하는 거야. 성립 요건. 등기 안 하면 성립 안 돼. 특히 전세권. 전세권 등기를 안 했다 그러면 임대차란 말이야.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뭐 전세 사기, 이건 전세권이 아니야. 임대차 사기야 그게. 이거는 대항 요건을 등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난 배웠으니까 환매 등기가 있죠. 환매 등기는 요 소유권 등기의 종대리 거기다 갑구의 환매 등기 한단 말이야. 환매 등기. 다음에 신탁 등기도 마찬가지로 갑구에 합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러면 첫 시간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소유권을 먼저 들어갑니다. 중요하니까. 자, 가보죠. 1절에 소유권에 관한 등기. 그럼 제일 처음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라고? 소보 등기. 자, 소유권 보조자. 보존 등기는 소유권밖에 없어요. 보존 등기는 소유권에만 있어. 다른 데는 보존이란 말이 없어요. 소유권 보존 제일 처음 하는 등기야. 자, 그럼 항상 우리가 등기는 자 보존 등기가 잘못되면 큰일 나요. 우리 옷 입을 때도 마찬가지. 첫 단추 잘못 끼면 다 풀어서 다시 입어야 되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가 항상 1순위에 여기다 1. 소유권 보존 소유자가 이렇게 등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표제부는 자 표제부는 아까 우리 시적보에서 배웠죠. 시적보에서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 네 가지를 적습니다. 그래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걸 이제 우리 토지대장하고 일치를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일치하지 않으면 각하 등기 안 해줘요. 그래서 이제 이게 표제부고 등기에서는 표제부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고 이건 시적보에서 나오니까 등기는 여기서부터 시험 나옵니다.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답이 뭐냐 하면 소유권 보존 등기 여기에 안 적는 게 두 개 있어요. 등기 원인과 연월일 등기 안 한다. 이게 답이에요. 공부해가면서 제가 답이다 그럼 반드시 외워야 돼. 시험장에 거기 답이 나와. 왜? 강의 30년 이상 하다 보면 답이 뭔지 눈에 보인단 말이야. 출제에 저 같은 사람이 그러면 그런 걸 해. 이상한 문제 내는 게 바보들이지. 제대로 된 출제원들은 그걸 낸다면 답을 낸단 말이에요. 그게 똑똑한 출제원이지. 이상한 거 내가지고 막 소송이나 걸리고 앉았고 바보 같은 놈들이. 출제는 정말 바보들 많아요.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났어. 지 혼자 알고 있는 그런 거 내고 앉았어요. 그래 욕 바가지 얻어먹고 5년 동안 이제 출제를 못 들어가고 하도 욕을 많이 얻어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밥줄 잘리는 거야. 자, 소유권 보존 답이 뭐라고?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재하지 않는다. 이게 거의 답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보존 등기가 잘 돼야 되니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이 딱 3명이야. 오케이? 요거 외에는 보존 등기가 안 돼요. 자, 가보죠. 1. 외우러 간다. 소유권 보존 등기 방가로 1번. 자, 미등기 부동산의 최초로 하는 소유권 등기로 등기부가 처음 만드는 걸 개설이라 그래. 등기부를 만든다. 개설된다. 그럼 뭐를 개설하겠어? 표제부하고 갑구를 개설하는 거예요. 표제부와 갑구. 자, 그러면 자, 1에 보존 등기할 수 있는 게 3개. 1. 원시 취득한 게 원시 취득. 우리 어저께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 원시 취득. 대표적인 건물은 뭐죠? 신축. 땅은 뭐죠? 공유수면 매립. 이 사람이 보존 등기 한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뭐 첨부해야 되겠어? 뭐하고 일치해야 되니까 취득 공부가 일치해야 되니까 토지대장을 첨부해야 돼. 건물이라면 건축물대장 첨부하죠. 그래 일치되니까. 그 다음 2번 여기 시험으로 더 많이 나오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동그라미 쳐 법원입니다. 법원의 소유권에 처분 제한 촉탁이 있는 경우. 자, 법원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여기다가 처분 제한 등기 좀 해달라고 촉탁이 들어와요. 그런 경우 먼저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먼저 합니다.
마지막 3번에 공용 부분 규약을 폐지한 경우.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저 바로 이겁니다.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세 개 뭐라고? 1. 원시 취득한 경우. 2.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온 경우. 3. 공용 부분 규약 폐지한 경우. 그래서 우리 공용 부분 규약 폐지, 관리 사무소 이런 거 규약 폐지한 경우. 탁구장, 독서실 폐지한 경우. 자, 그럼 먼저 하나씩 가죠. 이 소유권 보존 등기의 단독 신청이. 요게 이제 원시 취득이니까 단독 신청이죠. 자, 건물을 먼저 뭐 했죠? 신축. 갑이 신축했죠? 이 사람이 원시 취득 이렇게 등기하죠. 자, 건물 신축하니까 계약했어 안 했어? 계약이 없잖아. 그러니까 계약은 날짜가 없잖아요. 계약이 없으니까 계약 한 날짜는 안 적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전 등기부터는 계약 날짜가 이제 여기다 이 소유권 이전 여기 이제 적자가 이제 등기원인 매매 날짜 1월 1일 적자 소유자 을. 자, 그래서 보존 등기는 여기 날짜가 없으니까 원인과 연을 기재 안 해요. 그러면 원시 취득한 게 세 가지가 나와. 자, 요걸 보러 갑니다. 자, 그리고 건물의 경우는 한 개 더 있어요. 건물은, 자, 여기 이제 건물의 경우는 무가가 있으니까 시장 등 확인서죠. 건물은 한 개 더 있어요. 자, 일단 공부할 때, 자, 기본적으로 땅, 그죠? 우리 땅, 대한민국 땅. 이거 누가 관리해야 돼? 국가가 관리하죠. 땅은 국가입니다. 땅은 국가가 관리합니다. 자, 건물은 누가 관리하죠? 이거는 시자체에서 관리합니다. 항상 머리에 걸릴 때, 땅이 잘못됐다. 국가를 탓해야 돼. 건물이 잘못됐다? 안동시청을 탓해야 돼. 나중에 나와 이제 소송할 때도 땅은 누구 상대 소송한다? 국가 상대 소송해야 돼. 건물은 누가 소송한다? 시장 등 상대 소송한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땅은 국가 사무고 건물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야. 그럼 이제 안동시청에서 시청에서 땅을 뭘 하지만 이거는 국가기관으로서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직걸치가 하는 거고. 쉽게 해서 안동시장이 머리를 두 개 가지고 있는 거야. 한 개는 그 사람은 국가기관의 대리인을 가지고 있는 거고, 한 개는 지방자치단의 짱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같은 사람이 두 개 아니? 같은 개. 아시겠죠? 그걸 항상 머리에 그려. 땅이 나오면 누가 관리한다? 국가가 관리한다. 건물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그걸 항상 머리에 그려야 돼요. 자, 갑니다. 자, 그러면 2번 소유권 보존 등기의 단독 신청인 그 65조인데 조문은 몇 조인지를 몰라줘. 땡땡 미등기. 자, 미등기 아직 등기가 없는 게 미등기죠. 미등기 토지 또는 건물에 관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어제 바로 외운다.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동그라미 4. 요 네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안 돼. 자, 1번 외우러 간다. 항상 이제 조심할게. 자, 우리 땅으로 한번 해보죠, 그럼. 우리 취재구와 관련되니까. 요만큼이 육지였는데, 자, 여기다가 이제 요만큼 공유수민을 매립했어요. 공유수 매립하니까 요만큼 토지가 생겼잖아요. 자, 갑이 이제 매립했다고 하죠. 중고받았어, 갑이. 갑이 이제 식당이니까 요거 등기 신청해야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표제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어디다가 먼저 해야 돼요? 토지대장에 먼저 등록해야죠. 토지대장에 여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갑 이렇게 등록해야 된다. 이걸 등록하고 나서 이걸 첨부해서 등기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최초 소유자가 나와야 되겠죠? 최초 소유자. 그럼 등기부도 최초 소유자가 돼야 돼. 이 사람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근데 을은 안 돼. 을은 안 되고 갑 앞으로 보존 등기했다가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돼. 최초 소유자입니다. 자, 가보죠. 1번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 합해서 그냥 대장으로 합시다. 대장에 동그라미 크게 쳐. 최초가 포인트야.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갑이라고 놓죠. 갑. 무조건 대장에 최초 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갑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에 포괄성인. 자, 그걸 외워줘야 돼.
포괄받은 수정자와 합병해자입니다. 자, 봅니다. 갑이 살아있으면 요 최초 등록한 갑이 보존 등기 신청하면 돼요. 이 사람이 등기 안 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죽었으니까 포괄승계인이라고 그래. 포괄승계인. 우리 그저께 민법 시간에 배웠잖아. 포괄승계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상속인, 포괄 수정받은 자, 합병회사. 민법에서 크게 용어 나온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여기다가 소유자, 상속인 이렇게 됩니다. 왜냐,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뭐야? 상속이야. 회사가 죽으면 합병회사야. 그 다음에 죽기 전에 포괄 유정하죠. 상속하고 포괄 유정은 사망해야 효력이 발생하니까 포괄승계인이라고 그래. 자, 그럼 갑니다.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누구죠? 자, 상속인, 포괄 수정자, 합병회사가 보존 등기 신청합니다. 자, 그럼 당회당표 조심. 상속인, 포괄 유정받은 자, 합병회사 명의로 직접 보존 등기 합니다. 죽은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 못해? 다음, 그 다음 예외가 딱 한 개 있어. 여기 최초 소유자 아닌데 예외적으로 아까 이제 국가 땡땡 미등기 토지의 자 취적 공부상 무조건 등기법에서 취적 공부라 그러면 토지대장으로 바꿔 읽어요. 가장 쉬워요. 우리 취적 공부 7개 기억납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등록부, 취적도, 임야도, 경계점 잡혀놓고 있죠, 그죠? 그 중에 대표가 토지대장이야. 그럼 취적 공부란 말이 나오면 토지대장 바꿔 읽으면 쉬워요. 등기할 때는 토지대장 상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받은 자는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 대장에 보니까 토지대장에 보니까 소유자가 먼저 국가 앞으로 돼 있었어. 자, 이 경우가 이제 이 경우 가장 많은 게 뭐냐면 우리가 1910년대에 이제 토지 조사를 해가지고 자, 자기 앞으로 등기하면 전부 조선 충북부가 가져갔단 말이에요. 그 땅이 한 70% 됩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국사 시간에 뭐라 그래요? 1910년대에 자, 소유자 신청 안 한 이유는 답이 뭐냐? 국가의식이 강해서 그게 답이었어요. 국가의식이 왜? 나는 뭐 그때 일본말로 이제 그 신청해야 되니까 그건 대가서 보니 그게 답이 아니야. 왜? 뭐야? 글자를 몰라서 그 답이에요. 글자를 몰라서 등기 신청 못한 거야. 그래서 40% 땅을 어디한테 뺏겨? 일본놈한테 뺏겼어. 그 땅이 뭐야? 국이죠. 일본놈 거야. 이렇게 돼 있었어, 대장이. 근데 이제 해방이 됐어. 그러면 이게 누구야? 대한민국이죠? 왜 앞에요? 그리고 여기다 이 해서 이제 자,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불화하잖아, 땅을. 보다 있어요. 그죠? 내가 샀어요. 여기다 소유자 갑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 왜? 등기는 없어요. 이럴 때 보존등기 누가 하느냐? 걔가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바로 보존등기 합니다. 예외야. 거기에 예외 하나. 그러니까 1번이 아니라 2번이 할 수 있는 게 딱 한 게 국가로부터 이전 등록 받은 자. 요건 예외적으로 2번이지만 보존등기 할 수 있어요. 좀 조심하고 예외. 그 다음 이렇게 해서 이제 보존등기를 해야 돼. 그런데 보존등기를 안 한 경우 있어. 자, 여기 그래도 보니까 여기 비어 있어. 토지대장에 소유자란이 공란이야. 소유자 공란이 비어 있어. 그건 누구 거야 이거? 민법에서 했잖아요. 땅인데 소유자가 없으면 뭐야 이거? 무주의 땅이잖아. 누구 거야? 국가 거라는 거죠. 국가 거라는 거야. 근데 내가 사실 이 내 땅이야. 내 땅인데 아저씨한테 보니까 이거 없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상대? 국가 상대 소송하면 돼. 내 땅이다. 그게 이제 2번이야. 확정 판결, 확자도 뭐라면서 판결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확정 판결이고 확정 판결이야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자, 그럼 1번은 대자야. 대장의 대. 2번은 확정 판결의 나갑니다. 땡. 토지는 누구 상대라 그랬어요? 국가 상대로 확정 판결을 받아 보존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 그 동그라미는 있다는 거야. 자, 이때 판결의 종류는
불문합니다. 판결 종류는 세 가지가 있는데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다 포함돼요. 그리고 판결과 효력이 비슷한 준하는 화해조서, 일락조서 등도 당연히 포함돼 이걸 줄여서 각종 조서라 그래. 조서도 기재하면 판결과 동일해 효력이. 그래서 판결, 누가 상대 판결이라고? 국가 상대 확정 판결을 받으면 됩니다. 자, 조심해야 돼. 국가 상대, 국가 상대. 그 밑에 당구장 표시 나오죠. 건물은 누구 상대? 시장 등 상대야. 건물은 시장, 군수, 구청장, 이걸 줄이면 시장 등 상대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바로 기억합니다. 자, 토지대장의 소유자가 공난이야. 그러면 토지는 누구 상대 받으라고? 국가 상대 판결. 건물은 시장 등 상대 판결을 받아야 돼. 그리고 바로 밑에 줄 거꾸로 하면 안 돼요. 건물에 대해서 국가는 안 돼. 또 거꾸로 건축주를 상대로 한 소유권 확인 판결로는 보존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건물은 오로지 누구 상대야? 시장 등 상대 판결을 받아야 돼. 안동 시장 상대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확정 판결을 받거나 두 번째, 세 번째 갑니다. 수용이에요. 수용. 세 번째, 수용으로 인하여, 우리 강제 수용이란 말이야.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 취득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 수용하는 사람을 사업시행자라 그래요. 자, 그럼 머리 글자 따서 대확수 이렇게 온다. 대장, 확정 판결, 수용, 안 외워야 돼. 대확수. 그리고 조금 들어와서 이제 이건 건물만이야. 토지, 건물 다 공통점이고 건물만 4번입니다. 자, 건물의 경우만 중요해 표시. 건물의 경우만 뭐가 건물일 때 얘기하니? 시장 등의 확인서 받으면 돼.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때는 당연히 가리를 뭐죠? 자치구 구청장을 의미합니다. 왜? 건물이니까. 의 확인, 동그라미 확인에 의해 자기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이걸 일명 사실 확인서라 그래. 우리 무허가 건물은, 안동시장한테 가서 이거 내 거다라고 사실 확인서 받으면 보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 건물은 안 돼요. 토지는 안 돼요. 자, 갑니다. 자, 대확수는 토지 건물 다 가능하고 확인받은 사실 확인서는 건물만 가능해. 그러니까 그 네 가지만 보존 등기할 수 있습니다. 자, 뭐라 해온다? 첫째, 대장 최초. 둘째, 확정 판결. 셋째, 수용. 마지막 네 번째는 그 시장 등의 확인서, 사실 확인서. 자, 그렇게 이제 보존 등기를 했어요. 오른쪽 주의사항이 있죠. 여기서 한 문제는 꼭 나와. 오른쪽 주의. 자, 등기부 갑니다. 민법에서 중요하고 1번. 부동산의 특정 일부나 공유 지분은 보존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보존 등기는 거의 1필지 갑니다. 자, 1필지를 보존 등기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1필지잖아. 표제부가 1필지. 1필지가 뭐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여기만 보존 등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1필지 전부에 보존 등기 한 일부 요만큼만 보존 등기 안 돼요. 이만큼 안 됩니다. 일부는 안 돼. 또 만약에 공유 지분이 A가 3분의 1 전부 민법이야. 3분의 1이야. 그럼 등기를 요 세 사람이 보존 등기해서 보존 등기에 소유자 자 A 3분의 1, B 3분의 1, C 3분의 1 이렇게 등기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하지 않고 A 3분의 1 이것만 보존 등기가 안 됩니다. 자, 그게 1번 얘기야. 특정 일부나 공유 지분 3분의 1에는 보존 등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물 일권주의 2번이야. 다음 동그라미 2번. 공유자 중 1인이 자 A입니다. 자 A가 자 요 세 사람 명의로 A가 신청할 수 있어요. 근데 자기 것만 신청하면 안 된다는 거야. 1인 A가 보존행위로서 공유물 전부에 대해 3분의 1 전부에 대해
보존 등기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안 되는 거. 자, 1인 A가 자기 지분만 3분의 1만 보존 등기 하지는 못한다. 전부 민법에서도 나와요. 자, 답은 3번이라 그랬죠? 보존 등기할 때 뭐 기록 안 한다? 등기 원인과 연월일은 기록하지 아니한다. 이게 거의 답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등기를 안 한다,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신청서에 뭘 적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아까 신청 근거 조문을 적습니다. 근거 조항. 아까 여기 1이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됩니다. 그걸 적어야 돼. 그게 당구장 표시 나오죠. 보존 등기 신청서 같은 말. 보존 등기 신청 정보에는 신청 근거 규정을 기록합니다. 신청 근거 규정. 그게 바로 제65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이런 걸 적어. 1호가 아까 대, 2호가 확, 3호가 수, 4호가 확인서죠. 아시겠죠? 등기 신청서에는 근거 규정을 기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단독 신청하는 보존 등기였어요. 자, 방금 이번에 직권 보존 등기 갑니다. 직권으로. 이런 걸 알면 또 민법이 또 쉬워져요. 민법을 알면 쉬워지고. 직권 보존 등기. 자, 대표적인 애가 이제 갑이 을이 갑한테 돈을 받을 게 1억 받을 게 있어요. 채권자, 채무자예요. 근데 이 사람 돈을 안 갚으니까 이제 자 강제 집행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려고 이제 요번에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가압류를 하려고 보니까 이거 아직 미등기 상태야. 자, 미등기도 소유자는 있다 그랬죠? 갑이 소유자. 왜? 뭐만 하면 신축만 하면 소유권 취득했잖아. 지붕, 기둥, 주백이 있으면 소유자 있어요. 근데 등기는 안 돼 있어요, 지금. 등기는 미등기야. 자, 그랬을 때 이제 법원에서는 이게 자, 등기가 돼 있는지 아닌지 알아요, 몰라요. 법원은. 왜? 둘이 소송하는 대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원에서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법원에서 촉탁하라고 가압류 촉탁이 들어왔어요. 근데 등기관이 딱 보니까 미등기 상태야. 그럼 이제 촉탁을 하라 그러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라 그랬어? 보존 등기라고 그러잖아. 여기 이제 보존 등기를 직권으로 해야 돼요. 누가? 등기관이. 직권을 갑 앞으로 소유자 갑이로 이렇게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촉탁 들어온 이 가압류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처분 제한 등기라 그래. 가압류, 가처분, 뭐 경매 개시 결정, 경매. 자,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게 들어오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한 다음에 촉탁 등기를 해야 돼요. 왜? 처음 하는 건 보존 등기니까. 그게 직권이야. 이번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직권이야, 직권. 자, 동그라미 1번 에어로 갑시다. 소유권 동그라미 치세요. 소유권에 대한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처분 제한 등기 줄 긋고. 자, 적어서 불러드릴게요. 처분을 제한 등기 적어. 가압류. 다음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파산 가로 열고 개인회생 등기.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기. 파산 또는 개인회생 등기 이런 것을 처분 제한 등기라 그래요. 그래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기에 촉탁이 있거나 또는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일 것. 요때 직권 보존 등기 합니다. 당구장 표시 되어 있죠. 소유권입니다. 소유권이 아닌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의 가처분은 직권 보존 못 해줘요. 소유권 처분에 제한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만 직권 보존 등기가 허용되고. 자, 줄거세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예컨대 지상권, 전세권 등 권리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를 위해서는 직권 보존 안 됩니다. 소유권을 못 팔아먹게 소유권의 가압류, 소유권의 가처분일 때만 직권 보존 등기 합니다. 자, 그리고 법원에서 촉탁돼야지 세무서가 할 때는 안 돼요. 그게 2번이야. 자주 나왔죠. 체납 압류 촉탁의 경우는 직권 보존 안 됩니다. 세무서가 어떻게 법원에다가
촉탁 등기를 해. 다음 3번 직권에 의한 등기이기 때문에 신청을 했어요, 안 했어요? 신청 안 했는데 직권을 등기했죠. 그러니까 등기 신청 접수한 날짜가 없죠.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신청 아니라 직권이니까. 자, 4번도 중요. 직권 보존 등기 시작. 아직 이거 건물이 완성됐는데 아직 사용승인 이거 건물이지 마찬가지죠. 지금 5층까지 완성이 됐어요. 아직 사용승인 안 받았단 말이야. 소유자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지금 소유자 3층 소유자 4층 소유자 있단 말이야. 누구? 소유자 있어요. 아직 사용승인 안 받았죠. 여기에 가압류 들어옵니다. 마찬가지야. 보존 등기 해줍니다. 거기에 4번이야. 직권 보존 등기 시, 자, 사용 승인을 아직 받지 않았음을 그걸 적어줘야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표제부에 등기를 해야 됩니다. 아직 사용 승인 안 받은 건물이라고 표제부에 등기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 2달 있다가 사용 승인 받았어요. 그럼 그걸 말소해야 되겠죠. 나중에 사용 승인 한 2달 있다가 받았을 때는 줄거돼요. 받으면 1개월 이내에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말소시켜야 돼. 말소를 하여야 한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가압류 등기를 해놨어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기를 해놨는데 나중에 이제 본안 소송을 했어요. 소송에서 이 원고가 패소당했어요. 졌으니까 이제 이 가압류도 무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자, 이 가압류 등기 말소하라고 촉탁이 들어옵니다. 그럼 뭐 촉탁? 요거 말소하라고 촉탁 들어왔죠? 요것만 말소해야 돼. 요거는 말소하면 안 됩니다. 요거는 촉탁으로 한 거야. 직권으로 보존한 거야. 직권 보존이야. 이거는 말소하면 안 돼요. 요거만 말소해야지. 이거는 직권했으니까 촉탁 말소하면 요걸 많이 나와. 답 5번. 직권 보존 등기 후 나중에 처분 제한 등기가 말소되더라도 이거는 촉탁 말소입니다. 촉탁 말소되더라도 직권으로 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말소되지 않는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해서 한 문제가 꼭 나와요. 아니면 2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까지 3번. 자, 요거는 이제 우리 집합 건물을 알아야 돼. 집합 건물. 자, 요새 뭐 좋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 가보세요. 여기 101호가 있어요. 다른 것은 다 분양했는데 101호는 분양을 안 하고 아파트 관리 규약으로 이걸 규약상 공용부로 정했어요. 이거 분양해도 되는데 분양 안 하고 규약상 공용부로 정했습니다. 여기다 애들 공부하라고 독서실 만들었다. 오케이. 독서실만 애들 열심히 공부해. 서울대학 많이 갔어요. 그죠? 근데 한 30년 지나니까 여기 전부 노인네밖에 안 살아. 애들 독서실 공부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폐지하고 이거 다른 사람 팔자 이거야. 지금 여기는 자, 등기부에 뭐만 둔다? 표제부만 둔다. 이렇게 돼 있어요. 표제부만 등기돼 있어요. 왜? 분양을 안 했으니까. 표제부만 둔다. 여기는 지금 갚고 없단 말이야. 나중에 이제 이걸 팔았어. 그건 A한테. 다 서울대 가고 나서. 그럼 이 사람 샀잖아. 그죠? 매수인은 지금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뭐가 없으니까 갚고 없잖아. 갚고 없으니까 이 사람이 지체 없이 보존 등기를 신청합니다. 자, 그러면 규약상 공용을 폐지해야 되겠죠. 그게 3번이야. 공용본이란 뜻, 정확하게는 규약상 공용본이야. 조문에는 규약상이 없지만 공부할 때는 규약상 넣고 공부해야 돼. 규약상 공용본이란 뜻을 정한 규약이 폐지된 경우. 옆에 자, 독서실에 다 서울대 갔다. 그걸 기억하면 돼요. 독서실에 공부하는 애들이 다 서울대 가고 나서 그걸 팔았어. 독서실을. 그러면 공용본 취득자 바로 외워야 돼. 공용본 취득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 보존이야 이전이야 보존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걸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잘 내요.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 신청해야 돼. 왜? 갚고 없으니까 지금.
자, 공용분 취득자는 자, 규약상 공용부를 폐지하게 되면 지체 없이 보존 등기 신청합니다. 이전 등기 신청 X입니다. 여기 이제 세 개야. 자,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거 첫째, 단독 보존 등기 신청, 대확수, 건물 확인서,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는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 등기나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한 경우, 세무서가 한 경우는 안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규약상 공무원을 폐지해 가지고 공용분 취득자가 샀을 때 취득자가 지체 없이 보존 등기 신청합니다. 여기까지가 보존 등기야. 자, 이제 보존 등기가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갑니다. 자, 보존 소유자 갑. 갑이 이제 이전 등기 하면 대개 이전 등기는 원인이 매매 가장 많죠. 매매, 뭐 증여, 뭐 교환, 기타 등등.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앞으로 이전 등기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 소유권 이전. 여기 이제 등기 원인과 연을 적죠. 매매, 교환, 뭐 대물 변제 등등. 1월 1일 소유자 을. 자, 이겁니다. 그럼 이전 등기는 이제 요게 자, 공유일 때가 문제죠. 만약에 A, B, C 앞으로 여기가 A, B, C 앞으로 3분의 1씩 등기되어 있다. 자, 그러면 일필지를 전부 파는 경우도 있고 요 집은 요것만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3분의 1만 팔든지 아니면 3분의 1의 발인 6분의 1만 팔든지 뭐 이런 경우. 요거는 일부 이전 등기라 그래. 조심해야 돼. 땅 일부가 아니고 땅 일부 이건 안 돼요. 자, 말해서 지분 이전 등기. 여기 일부 이전 등기라 그래. 땅의 일부를 이전하면 뭐 해야 돼? 이거는 분필해서 조심해야 돼. 우리 지적법에 배웠잖아. 뭡니까? 분할해야 돼. 분할해서 새로 필지를 만들어서 일필지 전부 파는 거예요. 요겁니다. 지분하고 요거 구별해야 돼. 자, 그러면 이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바로 주등기 하죠. 2 소유권 이전 요걸 주등기라 그래. 이런 것은 2의 1, 2의 2 부기등기죠. 자,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인데 을 구애하는 것은 부기등기입니다. 예컨대 자, 저당권자 을이야. 저당권을 병한테 팔았어요. 병하게 저당권자 양수인이죠. 뭐 전세권도 마찬가지고 지상권도 마찬가지고 이걸 팔았다 그러면 자, 이거는 소유권이 아니잖아. 이럴 때는 부기등기 합니다. 1의 1 부기등기. 1번 지상권, 전세권, 이전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지상권자, 을이었나? 병. 이렇게 이제 부기등기를 하고 나면 조심해야 됩니다. 종전등기 요걸 이렇게 빨간 선을 긋습니다. 말소 표시를 해야 돼. 근데 여기는 말소 표시 안 하잖아요. 이거는 그 점은 조심합니다. 이렇게 부기등기 하면 주말합니다. 자, 그게 이제 1번 얘기야. 소유권 이전 주등기 당구장 표시 소유권 이외에다 살짝 적어.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등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합니다. 부기등기하면 종전등기에 말소 표시합니다. 항상 공부할 때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 소유권이 아닌 권리 이전은 부기등기. 상식적이야 이제. 자, 방가로 2번 소유권의 일부 이전 등기. 자, 권리의 일부 그러면 공유 이전입니다. 공유 지분 이전입니다. 공유 지분 이전. 자, 그 밑에 공유 지분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땡땡 조심. 갑구의 줄거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한다. 이전되는 지분 6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전되는 지분 이전 등기합니다. 자, 중요. 자, 우리가 뒤에 또 나오겠지만, 자, 공동소유가 세 가지가 있잖아. 자, 공동소유 뭐가 있죠? 공유. 이게 이제 가장 많고. 자, 공유는 지분 이전 등기 한다 그랬어요. 이때는 이전되는 지분 적는다 그랬어요. 다음, 두 번째, 합유입니다. 자, 합유는 이건 지분 등기를 못해요. 합유 지분 등기할 수가 없다. 매년 나옵니다. 합유 지분은 절대 등기를 못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이제 총류는 아예 총류 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총류라는 등기는 없다. 그럼 어떻게 등기해야 되느냐? 이거는 자, 종중, 문중 땅으로 등기해야 돼. 쉽게 해서 비법인 사단 명의로 종중 명의로 등기합니다. 명의로 등기해야지. 총류 등기하는 게 아니야. 종중 교회 명의로 해야 돼요. 왜? 이건 단체 재산이니까 개인 재산이 없잖아. 단체 재산이니까. 이거는 이제 개인 재산이란 말이야. 개인 자기 지분 재산이죠. 근데 지분은 있긴 있는데 이거는 지분 등기를 못 해요. 왜냐? 이건 지분 팔아먹으려면 전원 동의를 받아야 돼서 지분 등기를 못 합니다. 그게 포인트야. 자, 합유 지분은 절대 등기 못 한다. 그래서 합유인 지분에는 아무런 등기를 못 해. 지분에는 가등기도 못 하고 가처분 등기도 못 해요. 무조건 합유 지분에는 아무 등기도 못 해. 합유 지분 감유, 합유 지분 가처분 X야. 공유 지분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고. 거기다 살짝 적어. 총류 등기 X라고 적어. 총류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총류 등기 X. 어떻게 등기한다?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합니다. 비법인 사단 명의로 등기하지 총류라는 등기는 없어요. 자, 그럼 이제 원인 한 개씩 가보죠. 3번에 상속 동그라미 치죠. 상속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상속이 갑이 이 집을 가지고 있어서 갑이 소유자야. 사망이 그죠? 사망하면 이제 원인이 상속이죠. 상속은 대표적으로 자 상속받은 사람이 갑다시라 상속인이 나와죠. 상속인이 단독 등기합니다. 여기다 1 소유자 갑이었다가 자 상속이 등기 원인일 때 2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이 뭐라고요? 상속입니다. 상속. 그리고 연월일은 이 사망한 날짜입니다. 사망 날짜. 만약에 2000년도에 돌아가셨다. 2000년 1월 1일. 여기. 그리고 단독 신청이야. 상속인이 단독 이 갑다시 소유자 갑다시 이렇게 단독 신청. 왜? 죽은 사람은 등기 신청을 못하니까. 항상 머리 그려야 돼. 죽은 사람은 절대 등기를 못해요. 귀신이 등기할 수 없잖아. 근데 그걸 까먹어요. 그걸 까먹고 자꾸 틀려. 물어봐요. 현재 보니까 소유자가 A야. 등기부에 보니까 이 사람은 1920년도 해놨어요. 상속이 됐어. 상속이 B가 상속. 또 상속이 됐어. C가 상속. 또 상속이 됐어. 여기 이제 상속인이 보니까 뭐 자손들이 많아요. 한 100명 돼. 자, 그러면 등기를 어떻게 하냐. 요렇게 등기하고, 요렇게 등기하고, 요렇게 등기하는. 그렇죠. 똑같아요. 똑같아. 그래가지고 요 등기하는 거, 이 등기하는 거, 이 등기하는 거 한 3번 등기하는 걸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삽을 쓰다 그랬죠. 그 돈 받았어요. 그러니 한마디기 땅 줍니다. 참 착한 사람이 빈신이야. 이 죽은 사람 앞으로 무슨 등기가 돼?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렇게 등기합니다. 한 방울 이렇게 등기해. 이건 더 받은 거지 이제. 주는 사람이 빈신이고. 그렇게 해서 옛날에 돈 벌었어요. 의사들도 옛날에 뭐 맹장 뭐 다 죽는다고 그죠? 맹장이라고 막 집중을 했잖아. 땅 요구. 그래, 어려보면 지구상에 제일 잘 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거 아닙니다. 막바로 이렇게 합니다. 이 죽은 사람은 무슨 등기가 돼? 항상 머리 그려야 돼. 죽은 사람 앞으로 등기 안 한다. 이런 것도 알면 이제 안 당한다는 거예요. 아직도 시골에 가면 그런 사람 많아요. 답답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저 수고했다고 그냥 수고비를 얼마 주는 건 괜찮아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자, 갑니다. 1번.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어떻게 한다고? 단독 신청. 단독 신청은 좀 외워줘야 돼. 그때. 한꺼번에 외우려고 그러면 또 머리 아프니까. 원래 등기는 무슨 신청이야?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근데 매매란 말이야. 갑과 을이 매매했다. 그러면 이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 하려면 둘이 공동으로 등기소에 신청한다. 이게 원칙이란 말이야. 공동으로. 근데 이제 등기 신청을 못하니까 누구한테 대리시켜요? 법무사한테 대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법무사가 쌍방을 대리하죠. 대개 보면 쌍방 대리 허용됩니다. 등기 신청은. 그러니까 공동 신청하는 이게 원칙이야. 근데 상속은 공동을 할 수 없잖아. 이 사람 돌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이 만약 상속인이라면 상속인 혼자 신청하는 거야. 단독 신청 외워야 돼. 그때. 자,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자,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자주 나와. A, B, C 3명이다. 그러면 상속인 1인 A가 자기 지분만 상속 등기 안 돼요. A 혼자 3분의 1 이전 등기 할 수가 없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상속인 전원 명의를 해야 돼. 자, 여기다가 상속인이 3명이다. 만약에 A, B, C 3명이다. 그러면 항상 상속 등기는 전원 이름 다 들어가야 돼요. 여기다가 자, A, 소유자 A, 소유자 B, 소유자 C 3명이 돼야 돼. 상속은 지분 적죠? 지분이 우리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이게 법정 상속분이야. 자, 전원 명의로 해야 돼. 한 명 앞으로 하면 안 된다. 자, 그런데 동그라미 3번.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도 상속인 전원이 해야 됩니다. 우리 항상 상속할 때는 전원 인감증명 첨부해야 된단 말이에요. 전원 인감.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나옵니다. 자, 갑이 이제 아들이 3명 있다고 하죠. 자, A, B, C 3명. 그리고 원래 이제 만약에 부인이 살아있었다. 갑이 사망했어요. 부인이 살아있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자, 부인은 배우는 사람이죠. 배우자잖아. 그죠? 이름 참 좋죠. 배우자.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야? 남편은 서성이야. 배운 사람이니까 서성이죠. 그러니까 서성이 돌아가시면서 아이 그래 고생했다. 그러면 많이 줘요. 1.5를 주고 갑니다. 자식들은 다 일식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법정 상속분이. 오케이. 항상 배우자는 1이고 만약에 부인이 먼저 살아가도 마찬가지야. 이쪽이 서성이고 배우자니까 1.5 주고 갑니다. 자식들은 다 1이야. 근데 옛날에 이제 1990년 12월 30일까지 달랐어요. 1990년 이전에는 자, 장남은 1.5를 줬어요. 1.5. 이게 시험 안 나와. 상식적으로 조금 해주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니까. 장남 1.5를 줬고, 장녀는 시집을 가면요, 0.25밖에 안 줬어요. 0.25. 그리고 차녀, 시집 안 가고 살아있었다? 1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집간 장녀하고 장남하고 차이가 몇 배야? 산수가 잘 안 돼요? 1.5는 6배 차이야. 엄청난 차이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뭐라 그랬어, 이제, 자, 이 아버지가 저 편찮으시면 이 빨리 시집 보냈잖아요. 빨리. 왜? 쬐끔 가져가라고. 그래서 옛날, 그죠? 아프면 빨리 시집 보냈잖아. 다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 가고 계속 해겼다. 일이었단 말이에요. 옛날에 빨리빨리 보냈습니다. 지금은 다 장남도 1, 시집을 가도 1, 안 가도 1, 갔다가 왔다가 두세 번 왔다 갔다 해도 1입니다. 그죠? 한 번 가도 1, 두 번 가도 1, 세 번, 그러죠. 많잖아. 1. 자, 이번에 좀 서세훈 씨 가지고 좀 말씀드릴까요? 서재가 돌아가셨는데 보니까 애들이 많더라고. 서세훈 씨를 그냥 A라고 하죠.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본 부인 B가 있었죠? 또 근데 C가 이름이 있었죠, 그죠? 예, 자식 있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혼했죠? 이혼했고, 그리고 다시 재혼했죠? 예, 재혼했어요? 그러면 B-라고 하죠? 여기 또 애가 하나 있었죠? 애가,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할까요? 1로 할까요? 자, 그럼 상속일은 뭐냐면, 이혼했으니까 상속권이 없고요. 요 자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지금 재혼한 부인 있죠? 여기 1.5. 여기 자식 1 이렇게 돼요. 법정 상속분은. 이쪽은 이혼한 사람 한 개도 없어요. 이혼한 사람 없고. 이렇게 법정상은 1.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이 서재훈 씨가 돌아가기 전에 이혼서를 잘 써야 됩니다. 이혼서를. 요거 글자 한 개라도 입안하면 무효입니다. 이혼서 이게 정확하다면 이혼서도 가요. 이혼서한테 예컨대 애한테만 C한테 100% 다 줘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사람은, 그렇지만, 자, 이렇게 돼요. 이쪽에 아까 원래는 이혼 안 했다면 얘가 얼마였죠? 이쪽에 1이 있었죠? 이쪽에 얼마 있었죠? 1.5가 있었죠? 이것의 반은 받을 수 있어요. 요거의 반. 요걸 이제 유류분이라 그래요. 유류분. 그 유류분으로 자기 상속분의
반은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여기서 이제 얼마 줘야 돼? 이 상속분의 반은.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는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반대 양자 있죠. 그죠? 양자. 양자 아세요? 자, 양자. 공부 좀 해보세요. 양자. 양자는 우리 부잣집, 보내요. 좀 가난한 집에 보내요? 좀 부잣집에 보내죠. 누구한테 보냅니까? 작은 아버지한테 보내잖아요. 되게, 그죠? 작은 집에. 양자. 양자. 그죠? 네, 양자. 예전에 시골에 양자 많이 보냈어요. 못 먹고 사니까. 양자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요. 양자는 양쪽에 다 받습니다. 아시겠어요? 양자는 양쪽 다 받아. 근데 이제 이 갑의 아들이었어요. A가. 근데 양자가 이제, 자, B한테로 양자를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친자를, 친생. 이거는 양친이죠? 그럼 이제 이쪽에도 상속을 받고 이쪽에도 양쪽 다 받아요. 이제 양자는 두 군데 받습니다. 그래서 부잣집에 보내는 거야. 여기서 상속받아 우리 좀 도와달라 이거죠. 두 군데 다 받습니다. 거기 양자예요. 양자. 양쪽 다 받는 건 한 개밖에 없어요. 양자에. 자, 그 다음에 4번 중요하면 4번 법정 상속 후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도 동그라미 경정 등기 방법으로 행한다. 경정의 동그라미죠. 경정. 경정이야. 경정 변경 등기 X야. 변경 등기 X 경정 등기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경정은 처음부터 잘못했을 때 고치는 게 경정이야. 경정 등기를 뭐라고? 처음부터 잘못된 걸 시정하는 거. 처음부터 잘못된 걸 시정하는 거. 이게 경정입니다. 변경은 나중에 잘못된 거. 사후에 잘못된 걸 시정하는 게 변경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얘기죠. 갑이 사망했는데 법정 상속분들 자식들이야 똑같이 3분의 1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등기했어, 지금. 등기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 언제? 2000년도 했다고 하죠. 2000년. 근데 한 5년 있다가, 2005년도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A, B, 이 생각이, A는 좀 잘 살아요. 막내가 엄청 못 살아. 불쌍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 사람이 우리 협의 분할합니다. 안 되겠다. 내가 3분의 1 안 하고, 얘 다 주자. 중간에, 그래, 형, 그렇게 합시다. 합의해서 C 혼자 앞으로 주는 거야. C 앞으로, C 혼자의 소유자 1, 뭐 1은 안 적지만, 얘를 안 하고, 요렇게 고치는 것은 보세요. 고치는 것은 5년 후에 고치지만, 자, 상속재산 분할은 소급한다 그래. 소급이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걸 생각해서 뭐 한다고? 경정 등기를 합니다. 변경 등기 틀린 말이야. 고치기는 5년 후에 고치지만 소급하니까 경정 등기. 자주 나와 4번. 당구장 표시 있죠? 우리 요약집에 당구장 표시는 반드시 외우라는 거야. 법정 상속 후에 협의 분할로 인한 상속 등기할 수 없다 그러면 틀려. 있다. 그리고 방식은 뭐죠? 변경 등기 X, 경정 등기 O 이렇게 출제한단 말이야. 자주 나오고 이게 상속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중요 표시의 유정. 자, 유정은 좀 어려워요. 유정 어려우니까 조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죠.